바로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화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SDT로 설명드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원화로 어디를 지켜주면 좋고 어디를 뚫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트가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렵고 여기 저항 맞은 다음에 갈 거면 눌렸다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를 한 번에 뚫고 바로 올려치기는 어렵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2시간 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쌍봉을 그려주면서 내려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가 내려오면 어디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16.3K 부근입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졌다 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대충 16.34 정도까지 도달했다 갔네요. 어제 브리핑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비트 차트의 형태인데 여기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쉽지 않고 눌렸다가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트가 가장 직전 저항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 거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과연 완만한 반등이 나와줄지도 하나의 문제점이겠죠. 거래량으로 그거는 체크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화로 본다고 했는데 거래량 체크 때문에 그냥 USD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한 1시간 봉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투매의 물량을 다 받았다라고 판단할 만한 요소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올릴 때 들었던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걸 흔히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 근데 비트가 어쨌든 추세가 꺾인 채로 한번 지지선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주면서 받아줬으면은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채널 관점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의 채널을 또 하나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단기 채널이 하나 나와주는 상태죠. 뭐 채널을 긋는 작도에 대한 기준은 사실 본인 마음대로라서 요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그은 대로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단기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 상승 채널을 타고 가려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비트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죠? 올라가다가 이 상승 패러럴 중단선의 저항을 또 받는 게 확인되시죠? 상승 패러럴 중단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 요렇게 그 다음 직전 저항대 이렇게 해서 숏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비트의 다음 향방을 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요 채널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상승 채널을 이탈한 뒤 지금 하락 채널이 만들어진 게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비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적어도 이 하락 채널 상단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롱을 타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근거가 총 2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RSI 지금 1시간 봉상으로 거의 과매도 구간 도달을 해 있는 상태고 하락 채널의 하단 구간 그리고 직전 지지라인에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익비를 대충 잡아볼 수가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하기는 했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요 상단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죠? 역회된 숄더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이 나오면서 요렇게 지지가 나오는 형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 매물대 그 다음 하단 채널 상단의 지지까지 받는 그림이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가 될 수 있고 나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고 싶지 않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서 손익비를 또 잡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탈 나왔을 때 그리고 나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설정해서 손익비를 또 잡아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하긴 했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건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승 채널 벗어났고 하락 채널에 들어왔으면 하락으로 변곡이 된 겁니다. 이 시간봉 프레임에선 큰 프레임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왜 안 보셔도 되고 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큰 프레임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긋고
이렇게 확장을 시켰을 때 이미 큰 틀에서는 하락 중이라는 게 체크가 됐단 말이죠. 일본 관점에서는 1시간봉 기준에서는 어떨까라고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 채널에 다시 들어와준 상태가 되었다. 즉 큰 하락 채널이 형성된 안에서 작은 하락 채널 또 만들어준 상태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은 벗어나 져버렸고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대충 그은 거예요. 벗어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멘텀만 보려고 한 거니까. 얘는 벗어났고 단기적인 하락에 들어온 상태다. 결국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큰 틀에서는 여전히 하락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일본 기준에서 돌려주기 위해선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어딜까? 제가 볼 때는 요 18K 구간이에요. 18K. 이 18K 구간을 넘어서주는 여기가 맥점이 될 것 같아요. 즉 비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주는 게 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쭉 돌려주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언제일까라고 봤을 땐 대충 내년 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한 거니까 내년 1월에 상승이 온다라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충 기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2023년 1월 22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날 수 있는 요 구간 그리고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던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인 18K가 겹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즉 하단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즉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닥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 뒤에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직 하락 중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차트가. 그렇다면 이 하락 중인 차트에서 돌아갈 만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집을 하나 아래까지 열어두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 내가 보수적이라면 이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 뒤에 들어가는 흐름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이렇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비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 1시간봉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큰 흐름에 대해서는 방금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림이 바닥에서도 나와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멘텀으로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인 거죠. 기간이 걸린다는 그림. 제가 예상하고 있는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크게 말씀드릴 건 또 없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현재 차트의 흐름이나 거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작은 흐름, 중간 흐름, 큰 흐름까지는 다 설명을 드려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또 없습니다. 위믹스? 저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위믹스는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손익 비율이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 포지션. 이 매수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근에서 롱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디서 손절을 할지 어디서 익절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걸 얘기합니다. 이 가격대에 도달을 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이 가격대에 도달을 하면 내가 익절을 하겠다. 미리 정해놓는 거고 손익비가 2로 잡히면 이 위험 보상률이 손익비거든요. 2로 잡힌다고 쳤을 때는 내가 딸 때는 2를 따는 거고 잃을 때는 1을 잃는 방식입니다. 비트가 원래는 19,600대에서 반등을 노렸는데 19,600이 어디죠? 네, 16,300에서 거래량이 크게는 안 나와줘서 스위칭이 될까? 여기서 롱으로 변곡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좀 있기는 해요. 거래량만 좀 나와줬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것 같긴 한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단기 하락 채널 안에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12K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2K가 바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해요. 저도. 제 생각에 지금 가격쯤이 바닥이거나 경제 위기와 겹쳐 5K에서 10K까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또기님이랑 반대인 게 12K 언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12K를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12K를 다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서 과연 모두가 예측하는 바닥이 바닥일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넘게 버텨오면서 과연 바닥을 잡은 적이 있었나 라는 자문을 나 스스로한테 했을 때는 저는 없었거든요. 바닥 얼추 비슷하게만 잡으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명확한 바닥이라는 거는 저는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얼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 매집을 해볼 생각은 있어요. OK10K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OK10K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K에서 14K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안 갈 것 같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바닥은 1%도 못 잡습니다. 실제 데이터상 아직 바닥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죠. 바닥을 1%가 못 잡는 게 아니라 0.1%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바닥 구간에는 확실히 근접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점보다는 바닥에 가까운 구간이기는 하죠. 주봉상 다이버전스가 뜨는, 그리고 바이낸스 기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된 이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요 구간, 의미 있게는 봐야겠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다는 건 추세 전환을 말하는 신호기도 하니까요. 차트적 언어니까요. 리플 제가 여기만 지켜주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근데 너무 매물 근처예요. 여기 근처, 요 매물 근처.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을 수 있는데 좀 뚫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00원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물 압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발동되는 그런 물량들이 투하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곧 도달이 되거든요. 여기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빠지는데 올라간다고 그냥 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점이 뭘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뭘까? 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한테 던져봤을 때, 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올라가는 걸 타거든요. 올라가는 거. 저의 옛날 매매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매매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요럴 때 사요. 요럴 때. 더 갈 것 같은데. 요럴 때 저는 항상 요럴 때 샀어요. 더 갈 것 같다. 이때 사요. 왜 오르지? 내가 타면 더 가겠지? 어떤 얘기냐면 절망이 좀 가득해 보이는 걸 사야 돼요.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거. 그렇다고 위믹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좀 답 없어 보인다. 얘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어렵다. 나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봉으로 RSI만 보세요. 일봉으로 RSI만. 일봉 RSI 과매도인 종목만 보세요. 일봉 RSI 과매도인 종목만 보세요. 일봉 RSI 과매도. 리플 예시로 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죠? 이거 보세요. 그냥 감으로 하지 마시고. 차트 지지선 저항선 긋고 이런 거 복잡하다, 나 모르겠다, 그냥 RSI 보세요. RSI.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많은 기술적 분석 방법 20개 30개를 알고 있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가 흔들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심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제일 위너예요. 시장에서는 RSI 하나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근데 심리를 엄청 잘 다스려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요런 수익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그냥 난 과매도만 봤을 뿐인데.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심리가. 그것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차트가 그냥 차트로 설명드리면, 봅시다. 바이낸스 차트로 봅시다.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거래되는 데는 바이낸스니까. 지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요거 때문에 12K로 보는 거야. 이 매물 때문에. 세력들이 모았던 가격대 레인지가 12K거든요. 세력들과 똑같은 평단가를 줄까라는 거죠. 걔네가 모아왔던 평단가를 개미들한테도 줄까? 저는 안 줄 것 같다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12K를 보고 있다는 그 인간 지표, 강력한 지지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를.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 크립토 시장 박살나고 암울한 미래만 남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앞으로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순간들이 100년 역사 중에 정말 많았는데,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다는 점,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이미 비트코인은 가치가 부여된 자산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주류 자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뭐 많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산업 인프라가 있는 그런 자산군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늘상 하는 얘기예요. 금의 가치는 누가 매긴다? 인간이 매긴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그 채굴 기업들이 매기게 되어 있고,
해시레이트가 매기게 되어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가격이 이렇게 빠짐에도 역대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원가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단가는 비싸지기 때문에 과연 나스닥에 상장이 된 채굴 기업들이 가격대를 지켜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1K, 5K 올 수도 있죠. 모르겠는데 못 먹어도 고해요. 비트코인 언젠간 오를 거니까. 저는 뭐 그럴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방송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깊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레니 어디 코인이죠? 펌핑 나왔다고 여기? 아하, 글쎄요, 좀 애매해 보이는데. 애매한데요. 위로 매물 압박이 너무 심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본인 선택이신데 저였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쐐기형으로 나오다가 이거를 탈출을 했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의 자유니까요. 눌림목을 일단 잡아주려면 대충 이미 눌림목이 나왔네요. 나왔네. 어려워 갔네. 여기도 지지받고 왔죠. 눌림목 나온 겁니다. 이거 여기 지지받고 한 거. 12K의 세력이 평단이 있다 하셨는데 진짜 세력들은 거래소를 헐값에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평단이 의미가 있을까요? 거래소를 헐값에 잡아먹는다. 평단이 의미가 있냐? 뭐 평단이 의미가 있죠. 주식 해보신 분들, 주식 좀 만져보신 분들 계세요? 주식을 제가 뭐 대충 예를 들어볼게요. 세력들이 평단을 이렇게 매수를 걸어놔요. 근데 누가 가격을 올려버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매집했던 구간은 안 깨집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도지 봅시다. 도지 종목이 세력이 종목을 버렸냐 안 버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매집 구간을 깼느냐 안 깼느냐예요. 도지 이거 매집 나왔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매집이라고. 이거는 세력이 버린 거죠. 매집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게 좋아요. OK에 가겠다. 오케이, 무조건 갈 거야. 뭐 좋습니다. 12K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근데 세력의 매집 구간이죠. 기존. 여기 깨면은 빼면 되는 거예요.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시나리오가 OK라고 칩시다. OK라고 쳐요. 뭐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지지가 4K거든요. 4K, 12K 깨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2K에서 지지를 못 받고 뺐어요, 밑으로. 그럼 손절하고 4K에 다시 주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트레이딩은 대응이에요, 대응. 유연하게 하시면 돼요, 유연하게.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4, 13, 12 걸고 깨진다? 잘라야죠. 다시 모아야지, 밑에서. 뭐 그런 맥락입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릴 거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